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자, 상담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요, 이 시간 동안에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참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유튜브로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생방송에 들어오세요. 그 안에서 이제 채팅으로 상담에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서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전략들까지 한번 좀 세워보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8%가 좀 밀렸습니다. 이 마이너스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장중에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결국 후반부에 뒷심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리고요, 코스닥 지수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0.35% 상승 742.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일단 오늘은 주가의 등락이 좀 갈리긴 했지만 이제 지난주에 그 하락 여파, 이제 그리고 월요일 시장의 지난주죠, 하락 여파를 좀 벗어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강조해 드리는 지수권이 있습니다. 2,55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고요. 지난번에도 올라오다가 2,550포인트에 막혀서 주가가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 2,550포인트를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않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 부근에 상승, 이 자리를 넘어가려는 시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550포인트를 앞두고 약간 숨을 고르는 그런 분위기였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또다시 밀린다 이렇게 섣불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지난번에 저점을 이렇게 아래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제 분위기, 이 상승의 분위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분위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과 위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 안에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저점을 잡아놓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2,550포인트 넘어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2,55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 그 부분에서 강한 이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강한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 그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2,550포인트를 앞두고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자리를 넘어섰는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강한 업종,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일 전인데 휴일 앞두고 저희가 이 종목들 점검을 잘 받으면 아무래도 휴일 동안에 좀 편하게 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상담 진행하면서 좀 알려드릴 부분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시작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하고 유튜브 통해서 상담 받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 텐데, 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이 기준점을 보실 때 수급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의 규모가 최근 들어서 일별로 우리가 좀 따져본다면 매도 강도가 줄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제 하면서 시장에 올라온 장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한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날씨가 많이 춥네요. 네. 네, 감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HB 테크놀로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650원에 10%입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지금 예. 매수하셨고요. 그다음에 2,650원에 10%. 지금 가격이요. 예. 오늘 종가 가격하고 이 10원 차이가 나네요.
예. 오늘 좀 매수하신 한 거예요, 두세 달- 혹시? 한 두세 달 정도 됐어요. 두세 달 예. 되셨다고요? 예. 오, 그래요. 그럼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거네요, 그죠? 예. 오늘 또 좀 올라갔었는데 좀 반등이 시원찮아서 안 팔았거든요. 좀 더 보려고요. 아, 조금 더 보려고? 예. 아, 근데 오늘도 이 장중에 반등이 7%까지 올라갔으면 예. 반등은 좀 꽤 나오긴 한 건데요. 저는 한 3,000원 정도까지는 볼까 하고 있었거든요. 아, 3,000원까지는 예.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네요. 근데 이게 예. 목표 가격이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요. 이 예. 가격을 세워놨을 때 이게 달성을 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되게 그렇죠. 아깝죠. 네. 근데 판 게 되게 네. 아까워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목표 가격을 딱 맞춰놨는데 거기에 조금 미치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또 목표가를 너무 높게 세웠나? 좀 후회가 되긴 해요. 예, 오늘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네. 목표가라는 게 그래서 설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제 설정하실 때 웬만하면 좀 이제 너무 높지 않은 가격에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목표가를 되게 높게 설정한 건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근데 HB 테크놀로지를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유리기판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유리기판으로 한 거죠. 그렇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 쪽에서 이 뉴스가 하나 있었죠. 혹시 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렇죠.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하려고 지금 이제 일부 기업들하고 약간의 이제 또 이 기술을 같이 함께할 기업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어떤 회사하고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만큼 유리기판이 앞으로 굉장히 큰 먹거리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기판이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상용화를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가시권에 놓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그 유리기판 쪽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갔다 빠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한 2달 전쯤에 매수를 그 전에 하셨죠. 예. 손해를 봤다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비슷한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거래를 보면 그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예. 손실로 딱 올라오니까 본전에서 파는 물량들이 때문에 아마 올라가다가 이제 좀 막힌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그 막혔다고 하더라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매집하고 분산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네. 뭐가 매집이 좋은 거예요? 분산이 좋은 거예요? 내 집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HB 테크놀로지는 오늘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밀리긴 했잖아요. 예. 근데 거래로 봤을 때 이게 분산인가요? 매집인가요? 내 집인 것 같아요. 보면은 매집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손실을 회복하고 본전에서 매도가 나온 물량들이 있지만 이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료는 있기 때문에 저는 3,000원, 3,000원 가격 예. 오면 그때 팔도 이제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3,000원보다 예, 예, 조금 더 높은 감사합니다. 가격에 팔 수도 있어요. 3,000원 예. 넘어갈 때 그때 매도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다름이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스 그 3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싼 봐요. 근데 그 한번 매도 타임 좀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자, 매수 가격은 목표가가 얼마예요? 98만 원이요. 얼마라고 하신 거죠, 지금? 30%요. 비중. 30%고요. 예, 예. 98만 원이요. 예, 예. 98만 원. 이거 보니까 지난해 그 11월, 12월쯤에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예, 예. 그렇죠. 그죠? 예, 예. 어. 예, 예. 사실 여기서 이제 떨어졌다기보다는 올라가다가 중간에 약간 쉬어가는 자리였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솔직히 신고가에서 종목을 매도한다는 게 예. 이게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그죠? 한 번도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던 가격들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 이제 멈출까? 이거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110만 원 가격이 그 전에 막혔던 가격이었고 이 자리가 드디어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고점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고가에 올라간 종목들은 매도하실 때 한 번에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분할로 매수를 하죠. 왜냐하면 예. 어디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많이 예, 떨어졌어도. 그래서 예.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서 분할 매수하듯이 신고가 예. 영역에 있는 종목들도 매도하실 때는 분할로 매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 이미 110만 원 가격을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게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은 이제 매도를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고점 자리가 이제 얼마 가격이냐면 오늘 고점은 110만 6,500원이에요. 예. 그러면 월요일장부터 해서 110만 6,500원이 넘어가면 그때 예. 일단 10%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 예. 네. 예. 10%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이 손절 가격을 112만 원짜리를 손절가로 예. 잡아두세요. 예. 손절가. 어쨌든 이거는 이익을 확정짓는 자리예요. 예. 112만 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오늘 고점 넘어가면 10% 정리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 그 예. 다음에 이 매도 구간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예. 제가 볼 때는 12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예. 것 같아요. 120만 원 이 자리를 넘어갈 때 한번 이제 예. 10% 정리를 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분할로 조금씩 정리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먼저 조금씩 해두시는 게 앞으로를 예.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빠지고 나면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올라갈 때 그게 아쉬워서 못 팔아요. 예. 네.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2번 정도 나눠서 매도하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네, 이 방송 뭐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네, 저기 대동인데요. 네, 1,200원, 아니 12,200원에 네, 10%요. 이거 만- 얼마까지? 12,200원이요. 네, 12,200원에 10%. 10%요. 네,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네, 네. 네, 오늘도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고요. 이거 매수는 네. 이제 얼마 전에 하셨나요? 좀 됐어요. 1월에 하신 거 아니에요? 네, 1월에 하고 나서 밀렸네요. 네. 밀고 나서 다시 또 떨어지고. 그러면 네. 이 회사를 혹시 매수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재건 쪽, 재건 그죠? 쪽이요. 우크라이나 네. 재건. 우크라이나 네, 네.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랐어요. 네. 근데- 근데 얘만 안 올랐어요. 얘도 올랐는데요? 올랐었는데 네. 대동기어랑 전진로봇은 막 상한가까지 갔는데 얘는 욕심 부려가지고 다시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올랐다라기보다는 덜 올랐다는 네. 거죠. 아. 모든 게 뭐 다 같이 이렇게 막 올라갈 수는 없어요, 계속. 네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이게 재건 관련주들이 뭐 트랙터 네. 관련해서 이제 관련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료가 되면 그러면 네.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 만한 뭔가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 뉴스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이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된 건데. 근데 이게 네. 이번에 그 종식이 될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요. 제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금처럼 지원을 계속 해줄 테니 미국이 지원해 준다는 건 전쟁 지원이잖아요. 그죠? 전쟁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네. 우크라이나 너네 땅에 있는 히토류 이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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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걸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을 지금 끝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과 지원해준다는 거, 이게 서로 이게 상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이 매장량이 아직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많은, 네. 꽤 많은 히토류, 이제 니켈이라든지 이런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네. 추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도 그거를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과거에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 이런 얘기도 분명히 했었지만 결국은 푸틴 쪽에서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만약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기업들이 모두 다 모두 다 정말 큰 수혜로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테마 단기로 대응을 해서 단기로 빠져나오자 이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동은 오늘 이제 이익이긴 하지만 뭐 90원 정도 이익은 만족하실 수 없는 정도 그죠? 이익이니까 지금 올라갔어도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너무 주가가 급등락을 하니까 손절가는 이제 확실하게 잡아주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11,000원 자리를 손절가로 잡아둘게요. 그리고 너무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흔들 때 떨어질 때는 또 많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올라가다 13,000원 올라갔다 딱 밀렸죠. 네. 13,000원 넘어가면 그때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 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갈까요, 선생님? 아니 오늘도 갔었는데요. 오늘 왜 안 팔았어요? 오늘도 갔었는데 오늘 안 팔고 나서 이걸 또 더 갈 줄 알고 안 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뀌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직은 괜찮으니까 13,000원 목표가 잡고 보시면 돼요. 자,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신풍제약 12,200원에 20% 있습니다. 12,200원에 20%요. 네. 힘든 종목을 사셨어요. 예. 힘들죠? 예, 이번에 올라가면 올라올 하면 때 떨어지고, 그죠? 맞습니다. 이거 매수하신 지가 지금 지난해 추가 매수 안 하셨죠? 예, 초과 매수는 안 했고 7월 달인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작년 7월에 여름에. 여름에 사셨다고요? 네, 예, 여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고 나서 정확하게는 계속 모르겠어요. 떨어진 좀 거 됐어요. 아니었어요? 네? 사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요. 하고 나서 조금 오르다가 급등나고 떨어진 게 아니고 급등나고 떨어진 상태에 여기서 머물다가 제가 그럼 샀습니다. 9월이네요, 9월. 그렇습니까? 네, 9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니, 이게 지금 한 번은 이제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네. 급등이 나오니까 갑자기 네. 관심이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예. 드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예. 이때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올라갔었으니까. 예전에도 예. 보니까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갔었으니까. 그래서, 요게 사면은 다시 한번 급등 나올 때 수익 내고 나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셨죠? 네, 정말- 단순한 생각. 정말 단순한 생각이에요. 진짜 이런 흐름대로만 간다면 누구나 다 돈을 네. 벌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항상 그렇게 가던 종목도 내가 사고 나서는 안 가요. 네, 맞아요. 그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신풍제약이 지난번에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분명히 뇌졸중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임상 3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올라갔던 네. 거고. 그러니까 네. 이런 이 제약주, 이 바이오, 네. 이런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런 재료가 있어야 올라가요. 아니면 이제 무더기로 뭔가 상승 사이클을 탔을 때 그때 막 이제 묻지마 상승이죠. 네, 그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재료가 노출이 없으면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해요. 근데 신풍제약은 제가 볼 때 이 정도 가격까지 밀렸다면 지금은 기다려 보면 이제 탈출이라고 하는데 이 탈출이라는 게 손실 없이 탈출보다는 이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반등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목표 가격을 어디에 잡느냐 네. 이건데 지금은 아마 그 비중도 한 20% 정도면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목표 가격만 좀 높게 잡지 않으면 충분히 네. 잘 빠져나갈 수 있는데 대신 여기서 조금 힘들게 할 거예요.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할 수도 있고 좀 눌릴 수도 있고 이걸 어쨌든 지금 버티고 있는 이제 지금까지 힘들게 참아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음 반등 나오면 이제 13,000원 가격에서 정리를 빨리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올라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이제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또 떨어지면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13,000원 목표가 잡고 이거는 떨어졌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니고 올라오면 네. 그때 팔고 나오세요. 13,000원 목표가로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코어라인 소프트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3,64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요. 13,640원에 15%요. 네. 이게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네.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샀다가 물타기해서 줄인 게 이 정도거든요. 오. 그러면 지금 그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줄였다는 게 이제 추가 매수했는데 그 물량을 단가를 낮췄다는 거죠. 네, 단가를 조금. 단가만 낮추신 거예요. 예. 아니 이거 이제 비중도 이거보다 훨씬 많았는데 네. 많이 손해보고 손절했어요. 손절하셨구나.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렇죠.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떨어지고 나서 지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혹시 손절하셨어요? 거의 비슷한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럼 팔고 훨씬 낮은 나니까 가격에. 그 전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팔고 나니까 좀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예, 요새 며칠 전부터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건가 싶어서요. 자,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아마도 예전에 이제 상장됐을 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그 당시에 의료 AI 이 결합된 이 사업이 네, 맞아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업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루닛이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이 회사도 예. 2023년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많이 빠졌죠. 1년 정도를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까지 빠질까? 사람들이 막 손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또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고 있죠. 이 의료 기반 이제 AI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앞으로의 성장성은 분명히 저는 높게 이제 평가를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이 회사들이 실적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코어라인 소프트도 실적이 지금 어때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실적 없어요. 적자죠. 그죠? 이 성장성과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중간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기대감이 있다. 아니 언제까지 기대감만으로 갑니까? 응? 이게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괴리감, 그 괴리를 이제 주가 하락으로 메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도 그렇지만 다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바닥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도 이번에 저점에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좀 끌고 가야 돼요. 밀릴 때 그냥 이거는 이제 손실로 계속 이제 끌려다녔지만 끌려다닌 게 아니라 이번에 좀 끌고 가야 돼요. 올라갈 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오랫동안 손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0원만 와도 정리할까? 11,000원만 와도 정리할까?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잡아드린 가격을 먼저 기억하세요. 저는 일단 11,000원 정도까지 먼저 보자는 거고요. 11,000원 아래에서는 지금은 정리할 때가 아니에요. 11,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11,000원까지 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눈으로 거래 보실 줄 알죠? 거래가 지금 없다가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거래가 유지가 되면서 11,000원까지 올라오면 이건 매수가 회복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000원까지 왔을 때 거래가 죽지 않고 있다. 그러면 매수가인 13,640원까지 가서 그때 정리하세요. 하지만 11,000원까지 왔는데 거래가 막 죽어 있다. 그리고 주가가 좀 힘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코어라인 소프트는 11,000원까지 일단 먼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에이펙트 20%요. 에이펙트. 에이펙트. 네, 20%고요. 매수 가격은요? 저 3,100원이요. 3,100원에 그리고 지금 20%. 네. 이거 1월에 사셨죠? 예. 이거 사신 이유는 엔비디아 때문이죠? 맞아요. 이게 참 엔비디아가 지금 힘들게 하네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이제 그동안 잘 올라갔던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또 반면에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이 그 12월 달까지 하락이 나왔던 게 지금 얼마예요? 1,700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갔던 게
이제 엔비디아 RTX 신제품 때문에 이제 뉴스 받고 올라갔던 건데, 자, 그리고 지금 요번에 떨어지고 다시 또 반등. 자, 근데요, 에이펙트가 한 가지 이제 점검해 보면 이 회사는 이제 뉴스만 보고 사셨을 거예요. 네. 근데 회사에 대해서 혹시 이제 매수하셨을 때 좀 단기로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저 6천 원까지 봤거든요. 네. 6천 원까지 봤다고요? 예, 6천 원까지. 목표가로 6천 원을 보셨어요? 예, 예. 그럼 꽤 길게 보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저는 이제 좀 길게 보려고 한 건데, 네. 이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어, 근데 6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빠져나오는 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6천 원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이건. 예. 지금 많이 빠진 건 맞는데 6천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2021년 최고점이었고요. 2019년도에도 최고점. 그 다음에 2024년도에도 거의 최고점 부근이에요. 이게 지금 사이클을 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6천 원까지 바라보고 이제 매매를 하셨다는 건 솔직히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이익률을 보면은 엄청나요. 이익의 규모도. 그런데 점점 이 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동안 예,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계속 지켜왔지만, 근데 지금은 경쟁 업체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보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 그 AI 쪽에 챗GPT와 같은 생성 AI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도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성장률은 정체되고. 그러니까 예전의 그 흐름을 그대로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타협을 해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펙트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한 3,500원? 6천 원까지 해서 이제 갑자기 절반으로 예, 줄었네요. 예. 네. 너무 힘들 것 같긴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3,500원짜리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단기에 올라가기 조금 어려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죠, 올라오긴 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 목표 가격은 3,500원보다는 일단 이익을 네. 내고 나온다, 손해 보지 않고 나온다,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3,200원 정도까지 먼저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3,200원 이요? 네. 그런데 3,200원 이 종목이 올라올 때 역시 시세가 3,200원도 힘들지 않아요? 3,200원도 힘들다고요. 저는 예, 제가 지금 볼 때 3,200원 도 아니요. 예. 그거는 그렇게 보면 지금 팔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계속 처음에 매수할 때는 6,000원을 받다고 했는데 그때는 뭔가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지금 갑자기 왜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지금 하락했나 봐요. 예, 시장의 분위기에 아니, 이게 기다리는 게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내가 처음에 매수한 이유가 있고 어쨌든 이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볼 때 지금 아직은 괜찮거든요. 예, 문제가 없어요. 일례로 주가가 지난번에 올라올 때 보세요. 거래가 딱 들어왔죠. 그죠? 예. 지금 이제 거래가 들어왔다가 지금 이번 빠질 때 어때요? 거래가 맞나요? 거래가 없죠. 예. 그죠? 없어요. 거래 없이 눌러주는 건 이거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요, 보통.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게 빠졌다, 이건 그러면 투배가 나오고 있는 거라 지금 팔아야 돼요. 하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잡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일단 네. 이제 차트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재료는 이제 네. 나왔으니까, 알고 있는 재료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다음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목표가는 3,200원 정도니까 여기에 맞게 한번 네. 대응해 보시죠. 그래서 목표가 3,200원, 저는 그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주말 동안에 이번 주 강연회가 있어요.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장소하고 시간대 아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3시까지입니다. 그런데요, 3시보다 조금 더 일찍 끝나요. 그래서 너무 늦게 오시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1시에 시작하면 한 10분, 15분 정도 일찍 오시면 제가 먼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서둘러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는요, 인천 부평입니다. 예, 자세한 주소는 지금 나와 있는데 진흥빌딩 5층인데요. 찾아오시기 편하게 찾아오실 때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부평역 1번 출구입니다. 부평역 1번 출구 딱 나오면 바로 정면에 건물이 있어요. 거기 1층에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거기 5층입니다. 예. 자, 내일이에요. 내일 오후 1시에 저는 거기서 뵐 테니까 예, 많이 오셔서 예, 좋은 이야기들, 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유튜브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상담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DLENC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 가격은 37,000원, 비중은 28%예요. 37,000원에 28%. 이 종목이 오늘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수가 도달했다가 빠진 거네요. DLNC도 오늘 참 매수가까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일단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건설 관련주들이죠. 이 건설 관련주들이 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대우건설도 이제 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주면서 아래 저점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는 기미가 좀 있죠. 그리고 특히나 HD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설주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실적도 지금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눈높이가 워낙 낮아졌고 고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이 실적의 기대치가 너무 낮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호전적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상했던 이익보다 조금 더 이제 호전적인 실적을 보이면서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건설 사업이 그동안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기 침체 국면에 빠졌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 시기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악재들이 다 끝난 게 아니냐. 이 바닥 이 저점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들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잘 빠져나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끌고 가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만약 이 종목이 뭐 중간 올라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흔들리는 거라면 몰라요. 하지만 이 저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DLNC는 조금 더 저는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매수가 올라갔다가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월요일장에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3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위쪽으로 열어두고 가는 게 어떨까. 저는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길게 39,000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LENC 상담해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예요. 매수 가격은 26,0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26,000원, 비중은 30%. 이 종목은 그 전에 있던 종목이네요. 그리고 물타기 추가 매수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보다 단가가 좀 높았네요. 오래된 종목이군요. 1년은 최소한 되신 것 같아요. 자, 좀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 주셨는데 하필이면 지난번에 지금 올라갔다가 또 밀려버렸거든요. 자, 얼마 전에 실적 잠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컴 라이프케어 실적이 지금 75억 영업이익이 지난해 연결 기준에서 보면은 실적이 매출은 7.1% 감소, 영업이익이 308% 정도가 급증했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자, 일단은 제가 볼 때 한글과 컴퓨터 자체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아마도 AI와 관련된 이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고점이 막혔던 자리가 사실은 예전에도 이제 올라갔다가 계속 이제 뭔가 고점에 대한 신호를 줬던 자리예요. 그만큼 이 한글과 컴퓨터는 이 26,000원 정도 가격이 오면 이 종목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식이 된 자리가
딱 그 가격이 왔을 때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다음에 좀 서둘러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저는 미리 선반영되면서 빠졌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아마 하락이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매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올라갔다가 중간 조정 한번 주고 나서 다시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반등 나오면 꼭 매수가 회복돼서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25,000원 위로 올라갈 때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고 나오자. 만약에 25,000원 위로 올라갔는데 시세가 강하면 26,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기준가를 꼭 매수가에 맞춰주지 마시고 25,000원 위로 올라갈 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세요. 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상담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 전화 연결 한번 지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모레 버스틱이요. 네, 11만 9,300원에 10%예요. 11만 9,300원에 10%요. 네. 아, 이 종목이 혹시 오늘 사신 건 아니죠? 며칠 됐어요. 이제 이익이 났다가 지금 빠진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올라가다가, 아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잘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이익도 지금 잘 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적 괜찮았죠? 실적이. 실적 괜찮았어요. 네. 실적은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업종이죠. 근데 사실은. 빠져버리네요. 근데 과연 왜 빠질까요? 왜 빠진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빠진 이유는 첫 번째는 실적이 이제 좋을 거라는 예상.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 같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근데 실적이 발표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타이밍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막상 발표되니까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빠진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 걱정이 아닐까. 글쎄요. 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전쟁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관세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그런 이제 제품들까지도 이제 관세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죠. 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도 역시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화장품이요. 원래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하지만 지난해부터인가요? 이제 미국 쪽에서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잘 나가고 있던 이 사업이 뭔가 조금 이제 그 암초를 만나지고 있다. 이런 걱정도 같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도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근데요 저는 너무 걱정을 사소하는 것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금요일장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저는 저점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여기가 고점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회복을 하고 올라가면 저기에서는 이제 가셔야죠. 뭐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소한 저는 14만 원 아래에서는 팔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일단 14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매도 시점은 어느 정도 잡을까요? 14만 원 왔을 때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14만 원에 팔아도 수익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뭐 떨어지면 다시 접근하든. 일단 14만 원 왔을 때 수익 한번 챙기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14만 원 정도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샤페로. 어떤 거요? 샤페로. 매수 가격하고 샤페로. 네. 매수 가격하고 4,000원. 4,000원이고요? 비중 50%. 50%요? 예, 예.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한 번에. 왜 한 번에 이렇게 사신 거예요? 아니, 전에 뭐 좀 여러 가지 종목을 하다가 네. 손실이 많이 가가지고 그냥 다른 거 팔아갖고 전에 한번 고점 좀 올라갔을 때 11월 달에 그때 좀 뭐 사다 보니까 조금 더 사고 그러니까 지금 4,000원 정도 돼요. 일단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번에 매수한 건 아닌가 봐요. 아닌군요, 이 종목은. 예. 샤페론이 사실 그 이익으로 보면 되게 안 좋아요. 실적은. 그죠?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시작을 개발하는 회사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 회사가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건 아토피 치료제 때문에
예.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지난번 작년이죠. 지난해 9월, 10월 달에는 이 아토피 치료제 이슈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미 좀 알려진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신약 개발 회사들이 지금 당장 시장에서 뭔가 주목을 받고 있진 않아요.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거래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이제 작년부터 해서 거래가 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50%의 비중을 담을 만큼 이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약간 위험성이 분명히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이제 매수하셨으니까 이건 탈출하는 방법이 중요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거 손실이 났을 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빠지고 있을 때. 이 회사는 아래쪽으로 3,000원을 일단 손절가를 잡아두시긴 해야 돼요. 근데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게 아마 3,000원 와도 떨어져도 이게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비중이라도 줄여놓으세요. 근데 혹시나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샤페론은 이제 그 재료라는 게 분명히 또 있는 회사라 이 치료제 시장도 분명히 좀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아토피라든 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기대감이 그냥 금방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00원이라는 가격이 매수가인데 저는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익을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4,000원 오면 거기서 뭐 4,000원 딱 온다고 해서 팔진 않을 거 아닙니까? 4,100원이 됐든 4,200원이 됐든 그죠? 올라오면 거기서 바로 이제 멈추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4,000원 넘어가는 거 확인됐을 때 그냥 정리하고 빠져나오세요. 만약에 이거 너무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50% 비중에서 10%만 남겨놓고 다 파세요. 일단 가볍게 가셔야 돼요. 이 종목은. 네, 반등 시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인텍 플러스고요. 네, 13,200원에 10%. 13,200원에 10%요. 네, 지난달에 샀어요. 1월 말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샀나 했어요. 아니에요. 자꾸 사고 나서 계속 빠지고. 네, 오늘 좀. 아니, 사고 나서 계속 빠졌다고 해봐야 며칠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설날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때문에. 올라가는데 네. 이거 안 올라가서 또 가지고 가도 되나 하도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매도를 해야지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요. 자, 근데요. 인텍플러스 네. 처음에 그때 사실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유리기판 때문에 사신 거예요? 네, 그리고 안 올라가서 다른 것보다. 근데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다. 그 종목을 사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종목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관련 그 섹터 중에서 네. 같은 뭐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 네네. 얘네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요. 그런데 보통 그런 종목은 더 안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어떤 테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거기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가장 강한 종목들이겠죠. 그 종목이 대장주예요. 네.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요. 하지만 같은 어떤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은 같은 테마긴 하지만 약간 소외당하는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내가 테마를 타고 뭔가 이 시세를 통해서 큰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만약 그런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정말 강한 종목을 사야 돼요. 위험하더라도. 원래 그 테마를 보고 투자할 때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게 너무 위험하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을 선택한다는 건 그런 투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본인과.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테마를 이용해서 투자할 때는 이제 위험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데 위험 감내하기 싫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갈지 그런데요. 또 욕심은 많아. 오늘도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수익 났는데 안 팔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좀 그게 또 손실 난 거에 되면은 또 하찮아서 또 그냥 놔뒀어요. 아이고 오늘 11%가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떨어졌다 올라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건데요, 뭐. 그러니까 유리기판 테마는 살아 있고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주식을 할 네. 때 진짜 최고점에서 판다 이런 절대 못 팔아요. 네.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배 아프죠. 그러면 네. 배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안 팔아서 떨어져서 손실 보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 수익이 났을 때 욕심을 줄이고 파는 게 중요한 건데 인텍 네. 플러스는요. 아직은 흐름이 살아있고 이번에 올라오면 저는 14,000원 정도. 이 가격이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 이 가격 위로 올라올 때 정리하고 나오세요. 네. 거기보다 더 높게 네네. 계속 보지 마시고 이거는 수익 확정 짓고 그리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멘트입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고맙습니다. 네.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7,000원에 20%요. 27,000원에 20%. 이거 수익 나오고 계시네요? 네네. 자, 그 한 2주 조금 넘었나? 그 정도 됐어요. 2주쯤 넘으셨어요. 네. 그럼 저 네. 구정 전에 샀는데. 부장 전에. 여기서 네. 그러면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이틀 동안 좀 더 눌리고 있죠. 네. 이제 고민되는 건 어디서 팔아야 될까? 네. 그리고 그게 좀 올라가는 추세 같아서 조금 더 사면 어떨까 싶은 생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네. 네, 지금 폐암 신약 글쎄,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고 하려고. 네, 지난번에 이제 그 1월 초에 JP 네.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 행사가 있었죠. 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폐암 신약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회사, 이제 오스코텍. 그리고 이제 네. 그때는 단기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네네. 올라갔다가 제가 볼 때 이제 올라가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게 이거 좀 사실 좋진 않아요. 지금 밀리고 있는 거. 그래요? 이 거래가 들어왔다가 난 지금 오르는 보세요. 추세인가 네. 싶어서. 떨어질 때 보면 거래가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손실이 나지 않은 선에서 이익을 지켜야 되니까 손절가는 28,000원을 잡으세요. 손절가요? 네. 네. 28,000원 어쨌든 여기 내려올 때 팔아도 이익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만약에 내려온다고 더 사는 게 아니고 그때 맞아요. 되면 네. 이건 흐름 탈 때 갑자기 밀려버리면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더 좋은 게 네. 오면 그때 다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 28,000원의 손절가를 잡아 놓으시되 하지만 네. 이제 뭐 올라오게 되면은 위에서요. 저는 3만 원 가격이 좀 중요한 가격 같아요. 여기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그래서 네네. 지금 3만 원을 넘어설 때 저는 이제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어떨까? 이거 계속 끌고 가는 건 저는 좋아 보진 않아요. 지금. 전 중길에도 좀 바닥 같아서 끌고 갈까 싶었더니. 바닥 아니에요. 오스코텍이 지금 예전에 가격이 2만 원 아래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이 가격이. 아이고, 조금은 좋아.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건 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네. 방송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내 깜장엔 좀 본다고 한 게 네. 그게 그러네요. 그래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오스코텍이 물론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네네. 이익을 좀 챙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노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부평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저는 내일 현장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